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나형 30번입니다. 자, gx가 구간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유리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또 하나는 3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gx가 y t라고 하는 y t는 이제 상수함수, 이제 그림으로 가로로 일직선을 그릴 거고 그 상수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조건들이 아래와 같이 -1 또는 3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관찰을 해보고자 하니까 유리함수부터 그림을 그려보죠. y는 여기 x-1분의 ax 빼기 9다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될 건 당연히 점근선이겠죠. 자, 점근선부터 파악해서 그림을 그립시다. 자, 점근선 x는 점근선이 1인 게 바로 보이고 y도 점근선이 a인 게 바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x축하고 y축을 그려서 한번 관찰해보자. x = 1이라는 점근선이 있고 y = a라는 점근선이 있어요. 여기가 y = a.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쵸, 점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지 또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즉 2,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지나는 점을 한 개 정도 파악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지수 a가 좀 모르니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0,9라고 하는 지나는 점을 확보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때 케이스가 두 개로 갈라질 거예요. 만약에 0,9가 2와 같이 y = a라는 점근선보다 위에 있게 된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당연히 요 y절편이 9였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9라는 y절편이 점근선 a보다 클 때, 즉 a가 9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반면에 만약에 0,9가 이런 곳에 찍힌다면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점근선 기준 왼쪽 아래 4분면에 그려지게 될 거고 y절편이 9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엔 9라는 y절편이 a보다 작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부터가 케이스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풀이도 첫 번째 a가 9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내려가서 문제를 이제 케이스 분류합시다. 첫 번째, a가 이제 9보다 작을 때를 한번 먼저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또다시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 여기에 y = a가 있고 x = 1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0,9라고 하는 y절편이 여기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x = 1이라는 점근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는 3차 함수 fx를 그릴 겁니다. fx의 조건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즉 양수니까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3이다 라는 함수값에 대한 정보도 주어졌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이 조건들이죠. y = t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의 t의 범위가 이렇다. t가 -1, 딱 그 점에서만 두 점 만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t가 3 이상, 그 위로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관측을 해보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몇 개 생각나는 대로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생각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왼쪽을 지워버리고 관찰했더니 y = -1이란 점하고 두 번 만날 수가 없어 보여요. 제가 그린 거는 지금 증가하는 부분만 그렸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될 것 같으니 또 다른 케이스를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쯤에서 x = 1 만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또 관찰한 다음에 상수함수 y = t를 관찰을 할 겁니다. 요런 곳에서는 안 만나고요. 요런 곳에서는 또 안 만나다가 요 아래로 볼록, 즉 극소값을 지날 때 딱 한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두 개 만나고, 아이고야, 이거는 벌써 t가 뭔가 이상일 때 두 개 만나요. 즉 아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처럼 t = -1일 때만 두 개 만나는 그래프의 개형이 불가능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또 실패 지워보고 또 다른 케이스를 그려봅시다. 지금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극대값 부분이 x = 1 왼쪽에 생기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좀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극대값이 오른쪽에, 즉 x = 1 오른쪽에 생기는 이와 같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x = 1보다 오른쪽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필요하게 될 거고, 자, 불필요한 부분 지운 다음에 관찰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땐 당연히 안 만나네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빵개. 그러다가 딱 요 접할 때 한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럴 때 또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인 지점이 딱 한 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도 또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본인이 완벽한 그림을 얻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게 되냐면, 자,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관찰해 보면 여기선 당연히 안 만나겠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 여전히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 자, 그런데 딱 요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세 개가 되면서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점이 딱 한 점 생기겠네요. 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초록색 직선이 y = 얼마가 돼야 되냐면 y =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교점이 3개, 그러다가 요때 몇 개가 되냐면 딱 2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정말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 바로 위쪽에서는 또다시 몇 개밖에 안 만나면 한 개밖에 안 만나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t의 값이 t = -1 그리고 t가 3 이상이라고 연속적인 t의 값을 저희에게 알려줬으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는 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냐면 조건에 맞게 3차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다가 극대값을 가질 건데 그 극대값이 언제 생겨야 되냐면 y = a에서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극소값은 y = -1에서 생겨야 돼요. 자, 정말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y = -1에서 이와 같이 교점의 개수 2개 확인했고, 그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곳에도 쭉 교점의 개수가 3개이다가 여기가 관찰 포인트. 점근선이 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까지 교점의 개수가 2개예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게 되면 3차 함수는 그래프의 교점이 1개밖에 안 생기지만 유리 함수 쪽에서 그래프의 교점이 또 1개가 발생되면서 딱 완벽하게 t가 뭐 이상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다 라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극대값에 해당하는 y값이 3이어야 되는구나. 왜? t가 3 이상에서 항상 두 교점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들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극대값이 일단 얼마고 극대값이 3이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얼마면서 -1이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신경 써야 될 것이 f1의 값입니다. f1의 값이 -1보다 작아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1대 함수값을 y = -1보다 더 낮게 잡았는데 그렇게 잡지 않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를 지나고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쵸?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지점이 이와 같이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즉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면서 t = -1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2개야 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 다시 한번 그려두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올라갈 건데 y = -1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값이 -1이라는 상수함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까지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우리 지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fx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물론 이와 같이 30번 문제는 케이스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올바른 그림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때 운 좋게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정답인 상황을 도출해냈다면 더 이상 다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잠깐 접어둔 채 맞는 케이스에서 정답을 구해놓고 그럼에도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케이스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요 케이스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한 후에 다른 케이스는 정말로 안 되는 건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자. fx의 극대가 3이고 fx의 극소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이하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리고 문제를 쭉 다시 올라가 봤더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f2는 3이다. f2는 3이다라는 함수값 조건까지 쓰자. 그러면 이때 뭐가 궁금해지냐면 y 콜 3이다 라고 하는 점하고의 교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가 숫자 2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2일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케이스 분류네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케이스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y 콜 3이라는 극대값이 있고 y 콜 마이너스 1이라는 극대값이 있어요. 자,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극대를 찍고 내려오다가 극소를 찍고 올라갈 건데 지금은 첫 번째 케이스 요 접하는 부분의 x값이 2다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 녀석의 값은 알파라고 설정을 해보면 초록색의 빨간색의 3차함수 fx의 식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fx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y 콜 3이라는 상수함수가 x 1콜 2에서 접하니까 x-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알파라고 씁시다. 자, 이 녀석의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쓰자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잠시 여기 있는 fx-3이라는 것을 하나의 함수 hx로 관찰해보면 hx는 x-2의 제곱 곱하기 x-알파라고 간단하게 인수정리된 상태의 3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3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사용한다면 극소값을 갖는 x값을 조금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자, x 2에서 접하면서 그 다음에 알파를 지나는 3차함수를 그려봅시다.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3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여기 극대값 그리고 변곡점 대칭의 중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극소값 그리고 극대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도록 해주는 x값에 대하여 세로로 이렇게 쭉 이 x값들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보면 요 세 개가 모두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다. 2대1 내분점이 발생하겠죠. 자, 따라서 x 이퀄 얼마에서 극소를 갖게 되냐면 자, 내분점이니까 3분의 2알파 플러스 2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다. 자, 대입해보자. 대입을 해봅시다.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h에다가 3분의 2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x-2의 제곱이니까 3분의 얼마가 되냐면 2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에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hx는 보시다시피 fx 빼기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쭉 와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자. 자, 계산을 쭉 해보면 분모는 2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4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고 정리를 해주면 뒤쪽은 2 마이너스 알파잖아. 근데 내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자. 마이너스 27분의 4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27이다 이렇게 나오고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알파 이퀄 5를 구해냈으니까
알파 이퀄 5를 구해냈으니까 요 값을 어디다가 여기 원래 있던 fx 빼기 3이라는 식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fx-3은 x-2의 제곱 곱하기 x-5다.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fx가 정확하게 구해졌네. x-2의 제곱 x-5 플러스 3. 자, 이제 이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마지막 해결하러 갑시다. 자, 맨 마지막에 fx가 x-2의 제곱에다가 x-5 그리고 플러스 3이다 라고 구해둔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한 건 g 합성 g의 마이너스 1이야. 자, 구해보자. g 해놓고 안에 있는 g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면 당연히 유리함수 쪽에다가 대입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9다 이렇게 나오지. a가 뭐지? a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보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세요. 원래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y = a였는데 요 값이 정확하게 뭐였어야 돼? 3참수의 극대값이 y = 3이었어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냐면 a가 3이구나 라는 것도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a = 3을 위에 올라가서 대입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g의 얼마야? 6이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6은 x가 1보다 큰 거니까 f의 6 3참수에다가 6을 대입한 게 될 거고 계산을 해보면 fx 바로 위에 있는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4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 이어서 19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9. 이게 정답이야. 정답이 맞는데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처음에 유리함수의 케이스가 여기 보시다시피 9가 a보다 클 때와 a가 9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진 것 중에 첫 번째 케이스를 시도하던 중, 그치? 그 다음에 또다시 3참수의 극대값이 x = 2에서 일어나는 건지 또는 y = 3의 그냥 교점이 2에서 일어나는 건지 케이스가 나눠진 중에 또 1번 케이스에서 올바른 정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건데 실제 시험이었다면 여기서 풀이를 마치는 게 현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못 풀었던 문제를 풀거나 또는 검산이 필요한 문제를 검토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다른 케이스들은 정말로 답이 안 되는 건지까지 이제 검증을 하면서 문제를 마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케이스 분류한 여기로 돌아와 보면 요 지점에서 x = 2인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x = 2인지 중에 왼쪽에서 x = 2인 걸 검증했으니까 이번엔 오른쪽에서 x = 2인 걸 검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그래프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y = 3이라는 곳에서 극대값을 갖고 y =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 이 빨간색 3참수의 그래프에서 극대값을 갖는 x좌표가 2다. 그리고 요 나머지 하나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자라는 풀이를 방금 해보았고 정답을 구했었지.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모르는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을 2,3이다 라고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요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와야, 그치?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와야 아까 풀이가 더 제대로 올바른 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3참수 fx의 식을 작성할 건데 fx 빼기 3이라고 쓰자. y = 3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지. x = 알파에서 저 판에 중근을 가지니까 x -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x - 2에서 그치 y = 3이랑 지나니까 x -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fx의 극소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지. 자,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있는 fx 빼기 3을 그냥 하나의 통째로 hx란 함수로 본다 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은 인수 정리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다. 자, 여기에 알파가 있다고 하고 여기 2가 더 큰 거니까 2가 오른쪽에 있어.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접하고 그 다음에 2에서 교점을 갖는 형태, 그리고 3참수의 비율 관계, 극대값, 변곡점, 극소값, 그리고 극대값을 또 같게 해주는 x값,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인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냐면 알파랑 2를 2대 1로 내분하는 3분의 4 플러스 알파. 자, 여기에서 극소값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x에다가 요 값을 대입해보면서 함수의 값을 구해보자잉. 그러면 h에다가 자 3분의 4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될 거고 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4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지. 이 녀석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녀석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야. 왜냐면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겠지. 자, 계산해보면 분모는 27이 될 거고 분자는 앞에 있는 4 마이너스 2알파에서 2를 끄집어내고 제곱해주니까 4. 그리고 2 마이너스 알파가 남았으니까 2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2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알파는 딱 하나 얼마만 나와? 마이너스 1만 나오는데 그치? 마이너스 1일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 y축보다 더 왼쪽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한 다음에 또다시 2,3을 지나는 이와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는 뜻이야. 뭐 물론 3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충 이렇다는 뜻이지.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요 3차 함수의 어느 부분만을 갖다가 쓸 거냐면 x 이퀄 1이라는 점근선보다 오른쪽인 부분만 갖다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와 같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가 음수가 나오는 즉 얘가 안 되는 이유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문제풀이에 맞지 않는 풀이.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거가 됐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쭉 올라와서 우리가 또 아까 어디에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었냐면 맨 처음에 유리함수가 첫 번째로 9가 a보다 클 때의 케이스와 9가 a보다 작을 때 케이스로 나눴어야 돼. 그 중에 우리는 위쪽 케이스 a가 9보다 작을 때 케이스를 시도해보았고 여기서 정답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a가 9보다 클 때의 그래프를 그려서 안 되는지도 검증해보자. 자, x 이퀄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이퀄 a다 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런데 a가 9보다 크다 라고 가정해보면 여기에 0,9라는 y절편이 생기는 거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안 되는 게 너무 금방 보여질 거야.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리든 또는 요렇게 그리든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든 간에 아무튼 간에 x값이 충분히 큰 범위에서는 어때? 3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꿀렁한 부분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만이 존재할 거야. 근데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상수함수 y 이퀄 t와 교점을 두 개 가질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a가 9보다 클 때는 그냥 쉽게 절대로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검증을 마쳤어. 자, 그래서 결과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 문제는 이 케이스에서 정답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답은 19가 됐었지.